어느새 50이 되어갑니다. 지금 집을 사도 안 늦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48살 두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십니다. 아유,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시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 저축은 고사하고 방황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12년 전 아내를 만나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모레 50이고 아이들도 커가니 이제는 집을 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가족은 이사할 때 들어가는 시간, 돈은 둘째 치고 이사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들이 중증 자폐라 입학한 학교를 쭉 다녀야만 합니다. 옮기실 수가 없겠구나. 특수학교는 전학도 쉽지 않고요. 지금 다니는 발달장애 학원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자폐 치료센터도 정부 사업이 아니라 많이 없는데요. 그나마 가까운 곳에 예약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꽉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몇 년 동안 구해조회부를 쭉 보면서 알게 된 건 가장 높았을 때 비교해서 얼마나 빠졌냐 봐야 하는 건데요. 제가 알아본 집은 코로나 때보다 4, 5천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한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지라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솔직히 많이 늦었다 생각합니다. 40대 후반인데 얼마 못 모은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땀 흘며 번 돈 제일 정직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말대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축하해 주다가도 못내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제 자신이 있다가도 이렇게 사는가 맞나 싶기도 하네요. 물론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특히 아들, 딸이 아빠라고 말해줄 때 힘이 납니다. 그만큼 가족들이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용돈, 비상금 따로 안 챙기고 전부 아이와 아내한테 씁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미안해서라도 돈과 집은 신경 안 쓰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크게 없습니다. 이사 걱정 없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쭉 살고요. 그리고 10년 뒤 우리 아들, 딸 자기 밥벌이 할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부자님이고요. 가계부를 좀 볼게요. 전세로 거주하고 계세요. 네, 전세 보증금이 이제 1억 9천이고 현금이 1,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자산이 한 2억 700 정도 있으신데 전세 보증금 1억 9천 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한 4천 정도 쓰고 계시고요. 또 차량 할부, 이제 화물차를 좀 운용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할부에 900만 원. 그래서 부채가 이제 4,900이고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순자산이 1억 6천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소득은 월에 이제 550 외벌이시고요. 대출이자가 이제 10만 원이에요. 나가는 비용이 많지 않은데 뭐 식비, 외식비가 이제 100만 원 정도. 차량을 운행하시다 보니까 이제 월에 주유비가 한 70만 원 정도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월 저축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내 눈에 좋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은 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던 집이 코로나 때보다 4, 5천만 원 비쌉니다. 부산 정관동에 집을 사도 될까요? 대출은 자영업자라 무리해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아이와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은데요. 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마음 부자님 너무 안녕하세요. 좋으시다. 네. 오늘도 일하셨죠? 예, 제 일하고 들어온 지 한 2시간 반 정도 됐네요. 아, 저희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보다 저기 3살 형님이세요.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예,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저희가 미팅을 하거든요. 네네. 하기 전에 회의를 하는데, 예, 제가 원래 이 사연을 제가 읽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유디님한테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제 미리 울어서 눈물이 안 나와요. 일부러 미리 울었는데.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 네. 저희 아버지가 마음 부자님이랑 비슷하시지 않았을까? 네. 되게 밖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가족들 엄청 사랑하셨는데 같이 보내지 못한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고 보금자리 마련하고 이런 것도 고민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답변 드리기 전에 멋지게 열심히 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유디님이 아까 같이 알아봤거든요, 저희하고. 그래서 답변을 먼저 드릴 것 같아요. 네, 마음 부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권대드입니다. 사연을 읽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모든 초점과 모든 목표가 가족한테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부산 내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나 또 마음 부자님께 가장 큰 수익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과의 행복, 그리고 마음은 부자님의 마음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산의 기장 정관이 네. 부산 전체로 따졌을 때는 가장 외곽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집을 사자고 그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가장 많이 상승을 해요.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부산 기장 정관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네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돈 버는 것보다 가족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기장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기장에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은 그냥 웬만한 건 다 사실 수 있으세요. 10년 정도 된 아파트의 가격이 34평 기준으로 2억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1억 6천 있으시고 한 2억 정도 대출을 일으키시면은 월에 한 원리금 상환 금액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상환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저축도 가능하시고 또 이제 행복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는 기장에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있잖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정말 아파트의 상승과 자산 가치와 그리고 마음은 부자님의 기장에 거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네, 저는 기장에는 월세로 거주하시고 전세도 괜찮아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조금 더 좋은 지역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미리 사놓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거기에 세입자를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임대인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부산에 과거에 가격이 8억까지 올라갔던 단지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5억대거든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을 1억대 초반으로 살 수가 있어요. 매매가가 5억이고 전세가가 4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5억에 매수를 해서 세입자를 4억에 거주하게 하면은 우리는 1억의 현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 집을 살 때. 그러면 거기에 마음은 부자님이 거주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장 정관에서 지금처럼 전월세로 원하는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이런 방법 생각해 보셨을까요? 솔직히 제가 임대인이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 어떠세요? 약간 벙벙하고요. 네네. 투자라는 개념을 한 번 증권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으로서는 네네. 조금 이제 좀 약간 막막한 뜬구름 잡는 기분? 약간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음은 부자님께서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부산에 있는 그 아파트가 되게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저렴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맞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물론 이제 월부도 지금 거의 계속 보고 있었지만 관련 컨텐츠가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집 살 때가 아니다, 미중 관세에 대해서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오만 수십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다 듣다 보니까 정보는 넘쳐나는데 이 정보가 다 맞는지 저는 제가 필터링을 못하기 때문에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저는 그냥 제 마음가짐은 최대한 대출을 적게 받아서 한 달에 내놓은 돈을 최대한 적게 줄여갖고 그 돈을 모을까 그 생각만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좀 답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유튜브나 언론을 봤을 때 경제 위기도 있고 정치 상황도 그렇고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10년 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싼 아파트가 있을까요? 아니죠. 다 올랐죠. 그렇죠. 근데 10년 전에도 뭐 금융위기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98년에 IMF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은 예. 그럴 때 용기를 내신 분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는 지은 지 10년이 안 된 아파트예요. 아, 준신축인데요? 준신축이나 거의 신축급에 들어가는 아파트고 브랜드 아파트예요. 아, 네, 1군 건설사 아파트고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이 아파트를.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1억으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으시고 예. 또 부산 전관에 거주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답이 됐을까요? 아유, 충분히 됐습니다. 네. 방법까지 다 밥상까지 다 차려주셨는데 그것도 네. 못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세를 끼고 사는 거잖아요. 예.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5년 4월에 아파트를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할게요. 네, 그 5억 집을 계약을 했으면은 예. 계약금은 매매가의 한 10% 정도 내요. 5억에 10%가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네. 5천만 원을 내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부자님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용이 4억 5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4억 5천을 이제 잔금으로 이제 내야 되는데 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전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을 상황마다 또 매물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한 3개월 정도를 저희가 잡아요. 네. 그러면 지금 25년 4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잔금은 2025년 7월이 되겠죠. 네. 7월 30일에 4억 5천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월부터 7월 이 3개월 동안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오실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광고를 하는 거죠. 부동산에. 전세 가격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 아파트가. 네. 근데 잔금이 7월 30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세입자가 6월 30일 날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세입자의 이사 날짜에 맞춰서 잔금 기간을 당길 수가 있어요. 계약에는 애초에 잔금이 7월 30일로 돼 있지만 예. 세입자가 6월 30일 날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잔금 기간을 6월 30일로 당기고 세입자가 4억을 먼저 4억을 먼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아, 예. 네. 그럼 우리가 4억 5천을 매도자한테 줘야 되는데 네. 4억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5천만 원만 합해서 4억 5천을 만들어서 네. 매도자한테 잔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6월 30일자에 맞춰서 마음은 부자님께서는 집주인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부터 2년 동안 네. 세입자가 이제 전세로 거주를 하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아파트 단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매매해서 임대 놓는 걸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예. 예, 그게 잘 하실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예.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정관에 전세를 거주하시고 그 전세 모자라는 금액만큼을 네. 그 전세 대출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정관에 계속 이제 우리 아이가 그 성인이 될 때까지 네. 그 계속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되게 웃긴 게 저희 지금 우리 시청자 몇 분이죠? 지금 3,000명. 네, 3,000명 정도 계셔가지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채팅창에 어나더제이님이라고 다른 분께서 동생분이 중증 자폐신데 예. 그 20살 넘어서 직업교육 받고 작년부터 일을 하게 됐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좀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아이 성인 되고 하는데 10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예. 나중에 지금 사놓으신 집 뭐 오르면 또 파실 수도 있고요. 불어난 돈 갖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시면서 부산 안쪽에서 거주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정말 길게. 감사합니다. 네, 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예. 이제 가족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셔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신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저녁에 퇴근하니까 뭐 네. 밥 먹고 씻고 하면은 거의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네. 정도밖에 못 보니까 아,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 네. 잠깐 얘기하면 그냥 이제 자야 되고 또 다음날 이제 출근하니까 주로 이제 그래서 일요일 날은 저도 선생님한테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이 자폐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 무조건 자연 산이나 바다 네. 이런 걸 자꾸 만져보고 바깥으로 다녀야 된다
한다고 하셔갖고 또 이제 바다가 가까우니까 기장 바닷가나 뭐 이쪽 뭐 산이나 이런 데로 다니려고 좀 노력은 하는데 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 너무 힘드시죠. 한 번씩 체력이 딸리면은 솔직히 잘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뭐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형님이라 했는데 저랑 비슷한 유년기를 보내신 거잖아요. 예. 78년생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81년생이라 우리 이제 저희가 어린 시절이 80년대 이럴 때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제 우리 형님 사연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 아버지가 월토 이렇게 다 일하시고 일요일 하루 쉬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야구장을 저를 많이 데려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른이 돼 보니까 힘드셨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네.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힘들어 하셨던 기억도 나거든요, 솔직히. 막 피곤해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일요일마다 야구장 같은 데 데려가시고, 심지어 저희 집이 이제 서울 마포인데 잠실 야구장까지 가려면 그때는 지하철 타고 가고 하면 1시간 반씩 걸렸거든요. 아들 둘 데리고 거의 매주 가셨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 힘들어 하시고 이랬던 것도 기억이 나고 막 그러는데 되게 묘한 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랑 같이 야구 보면서 좋아했던 기억만 나요. 네. 그래서 뭐 마음 부장님께서 들어가서 이렇게 뭐 자고 하신다고 해도 아마 아드님 기억 속에는 아빠하고 같이 봤던 바다 이런 게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갑자기 마음 부장님께서 막 편찮아지시고 이게 더 별로일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아, 예.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한 16kg 빠졌어요. 와, 역시. 예. 그러면 뭐 됐네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운전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무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왜냐면 이 영상이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남을 수도 있고, 아이가 컸을 때 아빠가 나를 생각했던 거 이런 게 남을 수 있잖아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 아들, 내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고, 우리 와이프랑 아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고맙게 느껴진다. 앞으로도 내 가족으로서 우리 같이 예쁘게 잘 살아보자. 네. 예. 너무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제가 하는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너나이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요. 평일에는 술 아예 안 먹습니다. 네, 즐겁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